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차기 바이오시밀러에 가장 이제 유망하게 기대되고 있는 게 이제 키트루다 쪽이죠. 여기 이제 격전을 셀트리온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장기적으로 25만원, 30만원대 내년도의 어떤 목표 주가를 향해서 꾸준하게 갈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 부분 좀 살펴보면요. 셀트리온이 사실 이제 8월 달에 21만 5천원대 하고 난 다음에 2분기 실적 기대감과 기관들의 어떤 목표가들이 SK증권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30만원까지 올렸다가 제가 좀 낮추긴 낮췄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수급의 어떤 견조함과 더불어서 시장이 이제 8월 달에 이제 연준의 이제 금리 조절 기대감으로 다시 좀 올라왔다가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9월 달에 다시 급락하면서 성장주들이 빠지는 어떤 상황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다시 또 이제 금리 조절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수급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견조함과 실적 기대감 뭐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로 이제 다시 또 이제 19만원권 부근까지 올라와서 오늘은 이제 수급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 쪽에 이번 주에는 계속 일단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 사실 좀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떤 이제 수급이냐가 사실 뭐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인데요. 어제 판만큼은 사진 않았습니다만 외국인 다시 또 18만 주가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매수입니다. 그래서 수급의 어떤 견조함을 타면서 셀트리온이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의 견조함과 이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ADX 지표도 추세 강도가 지금 50 부근에 올라가면서 이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가 이 바닥존에서 이제 강한 위치로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고요. 외국인 보유 수량 자체가 꾸준하게 지금 이제 상방으로 계속 이제 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파라볼릭자가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셀트리온이 실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실적이 뭐 나빠진 것도 아니고 성장 동력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과 수급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해가 꾸준하게 좀 줄어들었던 것들이 이제 작년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올해는 뭐 거래량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거래량이 늘면은 장기적인 어떤 상승은 계속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사를 조금 한번 챙겨보면 저는 사실 이제 지금의 어떤 휴미라 관련되는 어떤 부분보다는 향후에 키트루다 관련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물질 개발부터 해가지고 임상 완료하는데 한 6, 7년 정도 걸리거든요. 앞서 2013년도에 이제 램시마가 유럽에서 EMA 허가받았을 때도 셀트리온 한 2007년, 8년 요때부터 램시마 개발에 들어가요. 그러면 딱 보면 보통 한 6년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키트루다가 2028년도에 터크 만료니까 지금 2022년도잖아요. 그러면 이 셀트리온이 퍼스트 무브 관련되는 부분을 초기에 이제 뭐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라든지 호주마 쪽에서 우위를 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 유플라이마라든지 뭐 베거젤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퍼스트 무브는 아니죠. 그래서 후발주자로 이제 경쟁력을 가지면서 뭐 고농도 제형이라도 가격을 좀 싸게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이 키트루다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초기 어떤 전략으로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휴미라가 이제 보시게 되면 뭐 30조 가까운 어떤 남바운 어떤 흐름인데 이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요, 2028년 정도 된 매출이 43조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밸류에이터 파마에 본다면. 그러면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출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030년도까지 바이오시밀러가 성장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꾸준하게 일단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이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는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하고 이제 신약과 이제 기타 케미칼과 접해지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뭐 직판이라든지 이런 구축하는 부분들이 이 큰 미래를 본다면 뭐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당분간 이런 어떤 흐름들에서 중요합니다만 더 큰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 능력까지 성공을 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부분을 공식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램시마 때 어떤 기억들이 이때까지 다시 한번 좀 이어지기를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가장 눈독 들이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이에요. 그래서 2028년도에 만료가 되고 셀트리온 쪽에서 이제 김성현 이제 셀트리온 의학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2029년, 2030년 정도 그래서 이제 현재 물질 개발 중이다. 그래서 규제 기간과 임상 및 허가 논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상반기 매출에서는 이미 이제 휴미라를 좀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휴미라를 제치고 1위가 이제 키트루다가 이제 된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키트루다는 아시다시피 2014년도에 FDA에서 이제 흑색종으로 승인받아서 암종에서는 16개의 인디케이션과 적응증이 이제 30개 정도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이제 적응증을 확대를 하죠. 그래서 키트루다를 가지고 병용을 거의 뭐 1000가지 정도 이상을 할 만큼 키트루다의 이 면역 항암제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크 입장에서는 이 키트루다의 어떤 방어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국내 알테오젠의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SG 제형으로 개발 중인 걸로 이제 방어 전략, 에버그린 전략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부분에서 셀트리온 어떤 개발력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이제 우위에 서서 빠르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도전을 해서 위치에 가느냐. 그러면 이제 이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플라이머보다는 좀 더 위에 가서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자체적인 항체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용으로 할 수 있는 ADC라든지 뭐 이중항체, mRNA,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플랫폼의 확장과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뭐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의 이 퍼스트 무브로 2013년도에 램시마로 바이오시밀러 치료 시장의 선점 효과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항암제라든지 자가 면역제 치료제의 어떤 부분으로 했는데 이 부분들도 좀 확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이제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이 초기 어떤 단계 어떤 파이프라인 중에서 유망한 어떤 항체 치료제를 선별해서 이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 어떤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부분과 시너지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ADC라든지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회사가 지금 현금 여력이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감소하는 부분들도 아니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조만간에 나오게 되는 3, 4병가 장기적인 어떤 포텐셜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2025년, 2030년까지 어떤 장기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회사의 어떤 흐름들을 조금 놓고 봐야 되는 어떤 지점을 본다라고 하면 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가격이 싼 어떤 밸류에이션에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사가 났던 부분이 다음 달에 서정진 명예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3심 관련되는 부분이 판결이 납니다. 1, 2심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 뭐 졌는데요. 3심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초기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당시에는 헬스케어 자체의 어떤 규모도 작았을 때고 셀트리온이 이제 그 매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때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을 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일감 몰아주기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다음 달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뭐 기사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이 태깅을 하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추세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거래량들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서 수급을 바탕이 되면 시장 대비해 가지고는 위에 서 있는 흐름들을 이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계속 이제 이 성장주 입장에서 이 금리 조절론만 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싼 어떤 가격의 흐름이 있어서 우위적으로 어떤 수급에 관련되는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 태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다음 주 또 결정되겠죠. 이전 같으면 항상 이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8월 달에도 21만 5천원 찍고 여기서도 태깅이 안 되고 그냥 내려가 버렸죠. 이때가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21선 지지도 안 됐고 파라볼릭자가 바로 이제 하락 전환이 되면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 버렸죠. 예. 잭슨홀 미팅 이후에 9월 달에도 계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락바텀 가격인 16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태깅이 성공하느냐, 이게 뭐 주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계속 이제 참조하시면서 가격권으로는 한 18만 8천원, 18만 5천원대가 유지되느냐가 뭐 가장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